안녕하세요, 미스 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할 단지는 A13블럭 호반 서밋 분석에 이어서 오산세교 2지구 A20블럭 힐데스 하임입니다. 호반 서밋 분석 영상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아직 확인 안 하신 분들은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순서는요, 첫 번째로 오산세교 2지구에 대해서, 두 번째는 호반 서밋과의 비교, 세 번째는 Q&A와 불편한 점, 네 번째는 향을 확인하고요, 다섯 번째로는 평면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타입별로 주요 사이즈까지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오산세교 2지구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20블럭 힐데스 하임 여기입니다. 오늘 제 소개해 드릴 거고요. 자, A12블럭 바로 옆에 있는 단지입니다. LH 국민임대 60 타입 이하로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건너편에 A13블럭 호반 서밋이고요. 그리고 A14블럭은 작년에 분양한 우미린입니다. 자, 그리고 A15블럭은요, LH 국민임대 60 타입 이하로 나올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A16블럭은요, 민간 분양으로 될 예정이고요, 74, 84, 99 타입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힐데스 하임도 84 타입까지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평수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A16블럭에도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스케줄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A16블럭 확인해 보니까 건설사 한신공영, 한신더휴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은 되는데 정확하지는 않으니까요, 간단하게 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힐데스 하임 주변에 오산세교 2지구를 확인해 봤는데요, 역시 A13, 14 그리고 15 정도 될까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가까이에 있는 이 단지들이 아무래도 더 인기가 있을 것이고,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A20블럭 같은 경우는 제일 외곽편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호반 서밋과의 좀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반 서밋은 2021년 종합건설 순위 시공능력 평가의 토목건축 공사업 기준으로 호반 건설은 13위, 자, 힐데스 하임 건설사는 원 건설사로 92위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호반 서밋은 지하 2층에서부터 지상 17, 25, 12개 동이고 총 1030세대 중에 사전천역 927세대. 자, 힐데스 하임은요, 지하 2층에서부터 지상 15, 25, 9개 동입니다. 총 715세대 중에 사전천역 646세대. 그래서 세대수, 사전청약의 물량은 호반 서밋이 더 많고 총 세대수도 더 많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청약 예정 시기는요, 2023년 7월이고 여기는 6월입니다. 입주 예정 시기도 약 한 달 정도 빠르게 입주 예정이라고는 나와져 있습니다. 다 예정이니까요, 뭐 한두 달 더 늦어질 수도 있긴 하겠죠. 자, 주택형을 보면은요, 호반 서밋 5개 타입 59, 84, 자, 힐데스 하임 9개 타입 69, 72, 84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수로 따지면은 더 매력적일 수도 있긴 하겠죠. 당첨 발표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반 서밋은 4월 6일, 힐데스 하임은 4월 5일입니다. 두 단지 모두 청약을 했다, 당첨이 다 됐다, 그러면은 4월 5일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힐데스 하임 쪽의 당첨, 호반 서밋은 탈락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해서 지원하시는 경우도 있고, 당첨의 확률을 높이시기 위해서 두 군데 다 지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추정 분양가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힐데스 하임이 저렴하게 나왔다라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84 타입, 84 타입 이렇게 비교해보면 4억 초반, 4억 중반, 그리고 59 타입, 69 타입, 더 큰 평수인데 금액이 저렴한 타입도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금액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힐데스 하임 놓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작년 11월 30일에 분양한 A14블럭 우미린도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9 타입이 이렇게 있었는데 3억 초반으로 나왔다. 하지만은 약간 더 비싸게 나왔다라는 거. 자, 84 타입을 비교하면 4억 3천 정도인데, 자, 호반 서밋은 조금 더 비싸게 나왔고 힐데스 하임은 오히려 더 저렴하게 나왔다. 그리고 72 타입
타입 같은 경우에서도 약 2,000 정도 더 저렴하게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비교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A14블럭 우미린 청약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당첨 최저점, 평균, 그리고 타입 경쟁률까지 잘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84A 타입끼리 평면도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점을 보면요, 디귿자 주방에 창문이 크다, 복도 팬트리 쪽 부분에 이 순환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거실과 침실 2, 3이 통합이 가능한 그런 옵션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다목적실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이쪽 침실포가 있다라는 거죠. 이번 힐데스하임 84A 타입 같은 경우 특징을 보면은요, 현관 창고가 일단은 깁니다. 비교를 해봐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현관 창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호반 서밋은 현관 창고가 없습니다. 드레스룸이 이렇게 넓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 드레스룸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호반 서밋보다는 드레스룸 공간 자체는 넓다라는 게 확인이 되죠. 하지만은 이렇게 통합하는 옵션이 있는 게 아니고, 순환 구조도 아니고, 다목적실 침실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방이 4개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방이 3개인 힐데스하임보다는 호반 서밋을 더 선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드레스룸 더 넓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힐데스하임 84A 만족스러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평면도 분석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타입이 많으면 당첨 확률이 높겠죠. 입지가 비슷한 단지가 동시에 나오면 역시나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서 타입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단지의 특징, 인지 판상형이 아니고 다 맞동풍이 되는 구조로 나왔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모두 다 만족스러워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불편한 점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공고문에 보면요, 단지 남측 상제봉에는 자연림이 조성되어 있고 분묘 등이 있으며 이에 조망권 침해 등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자, 확인해 보면요, 자, 여기가 힐데스하임 아파트가 올라갈 예정이고, 자, 이쪽에 분묘가 보이고 이쪽에도 분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디테일하게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고 위성 사진으로 폭에서 확인을 해 보면은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105동에 이렇게 뷰가 나올 때 분묘가 보인다. 107동도 이렇게 하면은 보인다. 이쪽 분묘는 108동 이쪽 라인이 좀 보인다. 자, 107동 이쪽도 좀 보인다. 이쪽도 좀 보일 수 있다 라는 거. 109동도 옆으로 하면은 좀 보이긴 하겠네요. 저층 세대 같은 경우에서는 보일 리가 없고, 중간층에서부터 고층 일부 세대 중에 이렇게 분묘가 보일 수 있는 타입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딱 보아하니까 69 타입들보다는 84 타입 위주로 조망권은 좀 보장이 되지만은 분묘가 좀 보일 수 있는 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호반 서밋은 홈페이지에 층별 안내도가 나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힐데스하임에서는 층별 안내도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본 청약 때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배치도 방위 표시 보면은요, 왼쪽 방향으로 북쪽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단지 배치도를 틀어 놓고 꼼꼼하게 좀 확인을 해 보면은요, 남동향, 남서향, 서향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115도 남동, 205도 남서 물량이 제일 많습니다. 여기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동쪽으로 조금 치우쳐져 있는 남동향이라는 거, 그리고 거의 서향에 가까운 물량도 확인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로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지 배치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는 동의 향들, 여기까지요. 여기는 각도가 틀리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향들이 남동, 남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타입으로 확인해 보면은 84D는 100% 115도 남동향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69C, 72, 84C도 100% 이 남서향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84A와 B타입 남동향과 남서향입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니까 거의 남동향 반, 남서향 반이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84A와 B는 남동향과 남서향입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니까 남동향 반, 남서향 반 정도 예상이 됩니다. 미세한 차이 정도가 좀 될 것 같아요. 필로티 2층이 있냐 없냐, 최고층의 층수가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 나머지 동 더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동, 102동, 104동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향은 이렇게 됩니다. 타입별로 좀 확인해 보면은요, 101동은 69A와 69B 타입인데 69B는 100% 남서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02동은 69, 바로 248도 서향이라는 겁니다. 제일 아쉬울 수 있는 향, 바로 102동. 타입은 69A 타입이라는 거. 자, 104동 우측 바로 이쪽 라인인데요. 69A와 69D입니다. 특히나 69D는 100% 124도 남동향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향이 다양하게 나오는 타입은 바로 69A 타입입니다. 남서향도 있고 남동향도 있고, 그리고 102동의 서향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9A 타입이 제일 복잡할 수 있다. 69A 타입을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향 또한 잘 걸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자, 다른 불편함이 또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2동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그린 생활 시설이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과 일조권에 좀 침해가 발생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가뜩이나가 좀 서양인데 쪽 편의 그린 생활이 앞쪽을 좀 가릴 수 있다는 거죠. 꼼꼼하게 평면도를 붙여서 확인을 해 보겠는데, 역시나 이 주 출입구와 가깝고 그린 생활과 인접해, 그리고 그린 생활 쪽에 있는 지상 주차장도 여기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 거실, 침실들의 이 창문 쪽에 방향이 이쪽 방향이니까 소음,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로열층, 고층에 걸리면 좀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다른 동에 비해서는 102동은 취약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타입은 69A 타입이 다 몰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이 69A 타입 꼼꼼하게 확인하신 분들은 69A 타입 좀 피해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도 가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뭐 반대로 생각하면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요, 101동과 103동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1동은 69A, 69B, 103동 이쪽 왼쪽 편이죠. 남서측 방향은 69A와 72 타입입니다. 평면도를 붙여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3동의 69A 타입 이렇게 뷰가 될 거니까 72 타입도 이렇게 뷰가 되겠죠. 자, 69B 타입은 안방의 이면창입니다. 이 거실 쪽 창문의 뷰는 괜찮은데 안방의 이면창 뷰에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69보다는 72 타입 쪽에서 서로 이게 보이긴 하겠네요. 아무래도 69B 타입에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함이 좀 있을 것 같다. 101동의 69A 쪽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긴 하겠네요. 자, 그리고 103동 쪽에 위치해져 있는 69A와 72 타입 같은 경우 이 저층 일부 세대의 좀 일조권과 조망권도 살짝 좀 침해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게 근린 생활 시설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리고 101동의 건물도 있고 쪽에 저층 세대가 그래도 좀 일조권과 조망권이 좀 침해가 발생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01동, 103동 모두 다 이 주 출입구와 인접하고 근린생활시설 인접하기 때문에 역시나 소음, 냄새, 사생활 침해도 일부 보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평면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A 타입입니다. 123세대고요. 포배 판상의 맞동풍이 되겠습니다. 향은 남동향, 남서향, 서향으로 향이 다양한 타입 69A 타입입니다. 자, 세부적인 특징은요, 맞동풍이 되고요. 주방 창문 있습니다. 하지만 좀 작을 것 같아요. 현관 창고 있고요. 현관의 길이가 깁니다. 이게 좀 특징이 되겠죠. 복도 팬트리 이렇게 잘 보이고요. 다용도실 2단 선반은 있는지 없는지는 평면도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안방 발코니 있고 넓은 드레스룸에 창문도 잘 놔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안방 문을 열면은 부부 욕실 문 쪽에 살짝 간섭이 발생이 된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살짝 간섭이 보인다. 이런 부분들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69 B타입이 되겠습니다. 14세대를 뽑고요. 3면 포베이 판상형 맞동풍이 되겠습니다. A타입보다는 구조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B타입이 되겠죠. 하지만 좀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향은 남서향으로 고정이고요. 세부적인 특징은요, 맞동풍 되고 주방 창문이 있습니다. 역시나 좀 작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관 창고 보이고 현관 깁니다. 복도 팬트리도 잘 보이고요. 다용도실 2단 선반은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 넓은 안방이 장점이고 이면창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안방 발코니 잘 보이고요. 그리고 A타입에 비해서 조금 더 넓은 드레스룸 그리고 창문도 잘 나져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아쉬운 점은 역시나 부부 욕실 쪽 문에 살짝 이게 간섭이 발생이 된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69 C타입이 되겠습니다. 23세대를 뽑고요. 3면 포베이 각진 판상형 맞동풍이 되겠습니다. 실거주할 때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향은 남서향이고요. 세부적인 특징 거의 비슷합니다. 바로 이렇게 비슷한데 여기서부터 좀 확인해 보면은요, 넓은 안방 이면창, 넓은 안방 발코니 이렇게 넓다라는 거. 자, 그리고 매립형 붙박이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좋을 수도 있는데 드레스룸 자체가 좀 좁아졌어요. 이 부분이 좀 아쉽죠. 그리고 창문 또한 좀 작게 나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방 문을 열면은요, 드레스룸 문 간섭이 많이 발생이 된다라는 것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69 D타입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세대를 뽑고요. 3면 포베이 판상의 맞동풍이 되겠습니다. 향은 남동향이고요. 세부적인 특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비슷하고요. 여기 보면은 C타입과 동일하게 넓은 안방 이면창 그리고 넓은 안방 발코니 확인이 됩니다. 자, 여기서 넓은 드레스룸이 지금 나와져 있다라는 건데 창문이 좀 작다라는 게 약간 아쉽네요. 그리고 안방문이 드레스룸 간섭이 꽤 발생이 된다라는 것도 뭐 C타입과 비슷하고 바로 이 부분 넓은 드레스룸 창문이 있고 창문은 좀 작다. C타입과의 좀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2타입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대를 뽑고요. 3면 포베이 판상형 맞동풍이 되겠습니다. 향은 남서향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특징 69타입과 거의 비슷한데요. 이 넓은 안방 그리고 넓은 안방 발코니 그리고 드레스룸이 있기는 한데 이쪽에 창문이 나 있지 않다라는 거. 자, 69타입에서는 드레스룸 창문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72타입에서는 드레스룸 창문이 없다라는 걸 확인하시고 안방문이 살짝 부부 욕실문 간섭이 발생이 된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84 A타입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세대를 뽑고요. 포베이 판상의 맞동풍이 되겠습니다. 향은 남동향 남서향으로 되어 있고요. 세부적인 특징은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복도 팬트리가 없다라는 게 제일 눈에 띄네요. 69타입하고 72타입에서는 복도 팬트리가 있었는데 84 A타입에는 복도 팬트리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특징 보면은 이 알파룸 또는 침실포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넓은 드레스룸은 장점이 될 수 있지만은 방이 더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단점이 되겠죠. 자, 84 B타입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세대고요. 3면 포베이 판상의 맞동풍이 되겠습니다. 향은 남동향 남서향이고요. 세부적인 특징 보면은 역시나 복도 팬트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방이 넓고 이면창이다라는 장점, 그리고 더 넓은 드레스룸과 창문도 있다라는 거. 하지만 알파룸 또는 침실포가 없다라는 게 약간의 아쉬움이 되겠네요. 이번에는 84 C타입입니다. 90세대를 뽑고요. 3면 포베이 판상의 맞동풍이 되겠습니다. 향은 남서향으로 고정이고요. 자, 여기서 좀 특이점을 보면은 C타입은 기역자 주방이다. 84 A와 B타입은 일자였는데 C타입은 기역자 주방이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현관 창고 그리고 복도 팬트리 또는 주방 팬트리라고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A와 B타입과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방이 넓고 이면창이고요. 발코니 자체도 넓습니다. 하지만 드레스룸 자체가 좀 좁고 창문이 나 있지 않다는 게 좀 단점이 되겠죠. 그리고 알파룸 또는 침실포가 없는 타입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84 D타입입니다. 109세대고요. 3면 포베이 판상의 맞동풍입니다. 향은 남동향으로 고정이고요. 자, 세부적인 특징은요, 이렇게 되는데요. 기역자 주방 이 C타입보다 조금 더 넓게 빠져 있는 게 D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와 B타입은 일자입니다. 자,
자, 그리고 복도 또는 주방 팬트리 공간 또한 C타입과 동일하게 있고요. 그리고 안방이 넓고 이면창이다라는 것 특징, 그리고 넓은 안방 발코니. 하지만 역시 드레스룸 자체가 약간 좁고 그리고 창문 또한 없다. 그리고 알파람 또는 침실포가 없다라는 것도 역시나 단점이 되겠습니다. 안방문이 드레스룸 살짝 간섭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평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평면도 정리 그리고 각 방의 치수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9 타입과 72 타입을 가져왔습니다. 현관의 사이즈를 동일하게 한 상태에서 치수를 쟀고요. 이 바의 색깔은 큰 순서대로 빨주 노초 파남보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침실 2, 침실 3, 바깥쪽이 3, 3, 3, 3, 3으로 표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요 면적의 크기 순서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보면은요, 이렇게 되는데 B타입이 약간 좁다. 자, 안방은 72 타입이 크고 A타입, 69 A타입이죠. 안방이 제일 좁다. 침실 2는 A, B가 동일하고 크고 그 다음에는 C, D 72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침실 3 이렇게 되는데 제일 좁은 타입은 B 타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한 내용도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84 타입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이 마지막 끝방이 침실 3으로 체크를 해 드렸습니다. 결과는요, 거실은 C, D 폭이 더 넓었고 안방은 C, D, B, A 순서였습니다. 그리고 침실 2, 3은 모든 타입 다 동일한 폭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4 타입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4 타입하고 69, 72 타입들의 차이점은 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면은 침실 3, 침실 2쪽 이 부분 보면은 역시나 84 타입들의 폭 자체가 더 넓게 나왔다라는 거, 거실도 그렇게 된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72, 69, C, D 타입이 84 타입의 안방 수준만큼의 폭 자체가 됐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72 타입이 제일 안방 폭 자체가 넓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84 타입 4개보다도 이 72 타입 안방이 더 폭이 넓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놓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분석을 잘 해보시고 각자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길 응원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